4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4절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사점은 즉 기업 경영에 있어서 CSR 부상의 시사점은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CSR 활동은 기업 성과와 사회적 기여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R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인식 차이, 비용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CSR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CSR 활동에 대해서 일부 회의론적 시각이 존재하고 CSR에 대한 평가도 저조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약 1조 4천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우리 기업들이 지출한 바 있지만 시민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점수를 100점 만점에 37.4점, 즉 낙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SR은 이미 최고 경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 부상하고 있음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후진국 및 후발 글로벌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CSR을 뒤늦게 진행할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서 투자자에게 최대의 수익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의견 16%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CSR 활동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무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성과와 사회적 기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최대한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CSR 활동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업에게 있어서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즉 바람직한 투자라는 것을 기업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즉 이러한 양호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이 결국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되겠죠. 또 이것이 또다시 성과도 기업에 대한 평판을 높여서 기업의 성과를 결국 양호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또다시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되는, 즉 기업 성과와 CSR 간의 선순환 고리가 결국 구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기대감 또는 과도한 의무감이 작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임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CSR을 통해 해결한다는 식의 인과적 책임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 사회적 이슈의 해결까지 기대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CSR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은 기업 성과라는 토대하에서 환경경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도경영, 사회공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CSR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사점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R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CSR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칭타임, 시티그룹의 자원봉사 보상 프로그램과 같이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칭타임이란 MS 직원이 자원봉사한 시간에 대해서 회사가 시간당 17달러를 자원봉사 대상 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티그룹의 VIP 프로그램은 즉 VIP는 발런티어 인센티브 프로그램인데요. 즉 자원봉사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티그룹의 VIP는 직원이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할 경우에 자원봉사 대상 기관에 시티그룹 재단이 $500를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 노사 공동의 CSR 활동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소매 유통체인 테스코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홈플러스에 투자한 바가 있죠. 이 테스코는 고객이 중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져오게 되면 현금과 쿠폰을 주고 이 중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CSR을 기업 경영에 체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경영 전략과 CSR 전략을 일체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도요타와 GE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도요타는 기업 경영이 CSR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CSR을 일상 경영 활동에 체화시키면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친환경 자동차인 프리우스는 1997년에 출시됐는데요. 1997년 출시 후에 2007년 5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해서 동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영에서 잘 살펴본 GE는 2005년에 친환경적 상상력 에코매지네이션 전략을 도입한 후에 친환경 제품 개발, 에너지 효율화 제고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GE는 2005년 이후 45개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 바 있으며 매출 실적도 2006년에는 120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배 신장한 바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사업이다. 자선사업도 기업 경영 전략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련 제도와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CSR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서 CSR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CSR에 적합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즉 우수 인재 확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초기부터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업무 시간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할애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결국 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CSR 추진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또 다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SR을 전사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즉 CSR 관리 조직 및 위원회를 사내에 설치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CSR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CSR 연례 보고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개최된 G8 정상회담, 우리가 국가 경쟁력 그 파트에서 우리가 G를 제가 좀 소개한 적이 있죠. G3, G5, G7, G8, G20, G2. 여기서 G8이란 다시 설명드리면 G7 플러스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8 정상회담에서도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역할 중대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G20 회의가 결국 이제 G7, G8을 대체하면서 결국 세계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서 국가 간 가장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도 GRI 보고 방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여기서 GRI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로서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GRI 보고 방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CSR 보고서는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CSR 보고서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 즉 Sustainability Report, 기업 시민권 보고서,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기업 사회적 책임 보고서, CSR 리포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표 10-5를 보면 선진기업의 CSR 연례 보고서에 대해서 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CSR 연례 보고서 창간 연도가 2001년이며 CSR 애뉴얼 리포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CSR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UPS의 경우에도 2002년에 창간했으며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 도입했고 글로벌 시티즌십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G의 경우에도 2004년에 창간했으며 시티즌십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GRI, ISO 26000 등 CSR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CSR 장벽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경우에 상대 국가의 CSR 관련법과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사만 CSR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품 소재 협력업체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5 토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6 토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 토픽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은 개관 부분이고요. 2절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되면 3절 시사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개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개관 부분은 크게 6가지 우리가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은 성장이 미래의 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M&A, 투자 확대 및 사업 재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리스크가 제고되는 것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혁신 등을 통해서 결국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 부분에서 6가지 포인트란 첫 번째로서 글로벌 M&A의 활성화입니다. 풍부한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M&A랑 우리가 인수합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 등 공격적 경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전 세계 M&A 규모는 4조 5천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2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적으로서 글로벌 M&A 주도권이 그동안에는 미국이었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의 M&A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M&A 규모는 2007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로 5년 만에 미국을 추월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자료에 표 6-1을 보시면 글로벌 M&A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7년에 4조 4,824억 불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에 비해서 무려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금액별로 보면 유럽이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미국의 1조 6,143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위로서는 아시아 지역이 6,031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고요. 증가율로는 특이하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38.1% 증가함으로써 유럽 36.2%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IT 업계의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판 TV와 반도체 등 IT 업계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PDP, LCD 등 평판 TV 시장의 경우에는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규모 확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는 특히 2020년 가까이 와서는 우리 글로벌 평판 TV 시장, 즉 디스플레이 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가 양강 체제를 구축했고 이미 OLED, QLED 즉 8K 얼마만큼 선명도를 자랑하는가. 그동안에는 인치 경쟁으로 갔지만 이제 다시 또 선명도 경쟁으로 가면서 점점 평판 TV 시장도 우리 삼성, LG 양강 구도로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구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시다, 샤프, PDP 채널이 마스시다, 샤프 LCD 채널인데요. 이런 신공장 건설에 각각 2,800억 엔과 3,800억 엔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경우도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인피니온, 해외 주요 업체들이 라인 신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업체의 경우에도 우리가 2020년대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SK가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일본 기업의 사업 재편 가속화입니다. 아까도 평판TV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자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에 뒤처진 1980년대, 90년대에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결국 사업 재편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감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러한 과다 경쟁으로 인한 내부 손실을 축소시키는 한편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즉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겠죠.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LCD 및 차세대 패널 시장에서 마쓰시다, 캐논, 히타치 연합하고 있고요. 도시바와 샤프가 또한 연합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했던 80년대 미국의 전자시장은 대중적인 상품의 경우에 일본 제품이 휩쓸었음을 그야말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한 마쓰시다, 캐논, 히타치, 도시바, 샤프, JVC, 사뇨 이런 일본의 한 10여 개 업체들이 대중적인 전자제품에 있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몇 년째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정말 감회가 새롭다.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결국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그야말로 절감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87년 말 아니면 91년 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뉴욕에 지인이 있어서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브로드웨이. 그 세계적인 이제 오페라나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한 건물에 위를 봤더니 입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입간판에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소니, 마쓰시다, 그다음 JVC 등등등등 지금 여기 언급한 기업뿐만 아니라 무려 한 7, 8개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일본 전자 기업들의 입간판이 건물 옥상에 그야말로 웅장하게 서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나가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그 당시로서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30대 초반의 저로서는 그 삼성전자 입간판이 참 거기에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80년대, 90년대를 휩쓸었던 이런 일본의 전자업체를 멀리하고 우리 삼성전자와 LG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 기업들에게 무시하고 외면받던 그런 우리 기업들이 철치부심으로 20, 30년간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면서 열린 문화, 열린 기업 문화를 그야말로 또 위대한 그런 경영자들이 있었죠. 이런 경영자들의 지도하에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인들에게 절대적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대형 종합 전자업체들이 저채산성 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겠죠. 이런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구조 재편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쓰시다의 니온 빅터 매각, 사뇨의 휴대폰 생활과전 철수, 히타치의 HDD 및 PC 사업 철수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일본 전자업체 사업체 편 예를 들어보면 마스시다, 특히 마스시다의 차세대 PDP 패널 및 TV 사업, 이걸 니온 빅타인트 매가 있는데요. 이 JVC는 그 당시 VCR 등 영상 카메라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그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3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